아내는 거울 앞에 서서 양손으로 볼을 눌러보고 있었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턱 라인을 확인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으며 화장대 서랍을 열어 시술 전후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남편은 말을 꺼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세게 밀어 닫고 나갔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아내의 눈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으며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남편은 사라진 뒤였다. 저는 아내의 집착이 이 부부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거울로 시선을 돌렸고 손가락으로 눈과 주름을 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식탁 위에는 통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보지 않은 채 휴대폰을 들어 병원 예약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다음 주 필러 시술 예약이 떠 있었고 아내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대화를 포기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남편의 분노와 아내의 무관심이 충돌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화장대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고 그것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명함이었다. 아내는 명함 뒷면에 적힌 상담 번호를 확인했으며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저는 아내가 이미 다음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고 아내는 이미 안방문을 잠근 상태였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웠으며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저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분명히 느꼈고 이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고 볼에 손을 대며 필러가 빠진 부분을 확인했다. 거울 옆에는 시술 일정표가 붙어 있었으며 빨간 펜으로 체크된 날짜들이 빼곡했다. 저는 아내가 남편보다 자신의 얼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뒤척이다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고 맥주를 꺼내 마셨다. 거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으며 남편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는 이 남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느꼈고 아내는 그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성형 후기를 검색하고 있었고 화면을 스크롤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술 결과를 비교했다. 저는 아내가 현실보다 거울 속 자신에게 더 집착하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이 집착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의 휴대폰 알림음을 들었다. 화면에는 피부과 예약 확인 문자가 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으며 화면을 빠르게 끄고 가방에 넣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묻자 아내는 친구 만난다고 대답했지만 손에는 병원 진료 카드가 들려 있었다. 저는 아내의 거짓말이 일상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아내가 나간 뒤 서랍을 열었고 그곳에는 시술 영수증이 다발로 쌓여 있었다. 필러 시술 300만 원, 보톡스 150만 원, 리프팅 레이저 200만 원,
실 리프팅 250만 원. 남편은 영수증을 하나씩 펼쳐보며 날짜를 확인했고 매달 최소 3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는 이 금액이 한 가정의 생활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남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고 주저앉았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남편은 계산기를 꺼내 지난 6개월간 지출액을 계산했고 총 1,800만 원이 넘는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남편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으며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했다. 저는 남편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가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저녁 늦게 돌아왔고 얼굴이 부어 있었다. 볼에는 작은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으며 눈가에는 멍이 있었다. 남편은 물어보려 했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말없이 거실에 남았다. 저는 두 사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아내의 회피가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고 식탁에 앉아 혼자 마셨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두고 간 병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집어들어 펼쳤다. 책자에는 각종 시술 항목과 가격이 적혀 있었으며 아내가 체크해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었다.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아내와 싸울 힘조차 없다는 것을 보았으며 이 침묵이 관계의 끝을 예고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책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으며 눈을 감았다. 저는 이 남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를 느꼈고 아내는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은행 앱을 열었고 노후 대비 적금 계좌를 확인했다. 5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계좌는 해지된 상태였으며 남편은 화면을 여러 번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남편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충격의 크기를 느꼈으며 아내가 왜 전화를 피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해지 일자를 확인했고 2달 전 아내가 직접 방문해 해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은행 직원은 아내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왔으며 해지 사유는 급한 용도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남편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순간이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적금 통장을 찾아 서랍을 뒤졌고 통장은 아내가 감춰둔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해지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남편은 그것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저는 아내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속였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 거짓말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아내는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가에 작은 멍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적금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는 잠시 멈춰섰다. 남편이 왜 해지했냐고 묻자 아내는 필요한 일이 있었다고만 대답했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자 아내는 당신이 알 필요 없다고 말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아내가 가족의 미래보다 자신의 외모 집착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추궁을 피해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갔다. 남편은 거실에 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저는 이 남자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고 눈을 감았다. 저는 이 부부가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을 다시 열었고 빈 계좌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남편이 느끼는 절망감을 이해했으며 아내는 그 절망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며느리를 불렀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왔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은 얼굴을 보고 비웃듯 웃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부르며 거실로 향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고 50이 넘어서 무슨 짓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는 아무 대꾸 없이 부엌으로 향했으며 시어머니는 이혼을 권유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만 축내고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아들에게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했다.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막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런 여자와 살면 노후가 없다고 단정했다. 며느리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으며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저는 며느리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며느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하며 며느리가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1시간가량 머물다 떠났고 남편은 현관까지 배웅했다. 며느리는 그동안 부엌에 남아 있었으며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시댁의 개입이 며느리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봤고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다. 며느리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병원 예약 앱을 열어 다음 시술 일정을 확인했다. 저는 며느리가 여전히 시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새로운 시술 항목을 검색했고 가격을 확인했다. 저는 이 집착이 며느리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남긴 말을 곱씹고 있었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느꼈으며 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앉으라고 말했고 아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이 말을 꺼내려 하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으며 자신이 왜 시술을 받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50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한다고 말했다. 마트에서도 동창 모임에서도 심지어 자녀들조차 자신을 늙은 엄마로만 본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이 10년 동안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내는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그 낯선 사람이 점점 싫어졌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시술을 받으면 잠시나마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저는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가족 경제를 파탄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게 적금을 해지할 이유냐고 반박했고 아내는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돈 문제와 마음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당신에게는 별개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아내는 자신이 시술을 받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반복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10년 동안 외면했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술에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는 아내가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깊은 소외감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했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게 무슨 자랑이냐며 반박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그 자리에 남아 눈물을 닦았다. 저는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으며 이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자신을 한 번도 예뻐한 적이 없느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저는 남편의 침묵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을지 짐작했으며 이 침묵이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고 남편이 받았다. 상대는 대출 상담사였으며 아내 명의 신용대출 1,500만 원이 3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통보였다. 남편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들고 있었으며 상담사는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담사는 연체 이자가 매일 누적되고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도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대출 사실을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가 적금 해지로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시술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대출 규모를 물었고 아내는 1,5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의자에 주저앉았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이 순간이 부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대출을 받았냐고 물었고 아내는 5개월 전이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동안 어떻게 숨겼냐고 다그쳤으며 아내는 자신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남편은 어떻게 갚을 거냐고 되물었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자신이 파트타임 일을 구하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50대 중반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믿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이 신뢰의 붕괴가 관계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고 휴대폰을 꺼내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저는 아내가 여전히 시술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다음 주 예약을 취소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두었다. 남편은 방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검색했고 연체 이자와 신용등급 하락을 확인했다. 저는 남편이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는 그 부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왜 자신을 10년 동안 방치했냐고, 왜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왔으며 그래서 돈을 쓴 게 정당화되냐고 되물었다. 아내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는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이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했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게 변명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 후에도 휴대폰만 보고 주말에도 골프만 가고 자신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돈만 벌면 가족이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쓴 것과 자신이 관심을 주지 않은 것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당신은 내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아내는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를 남편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아내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외면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그것을 핑계로 가족 경제를 파탄낸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문을 세게 닫았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내는 남편이 떠난 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만졌고 눈물이 흘렀다. 저는 아내가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남편을 속이고 가족 경제를 파탄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이혼 서류를 검색했고 아내는 거실에서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저는 두 사람이 이미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느꼈으며 이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고 아내는 안방 문을 잠갔다. 두 사람은 2주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식사도 따로 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아내는 남편이 나간 뒤에야 부엌으로 나왔다. 저는 이 냉전이 관계를 더 차갑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그 시간에 맞춰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으며 우연히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병원 예약을 잡았고 남편은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이 아내를 더 깊은 집착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매주 병원을 방문했고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며 아내도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아내가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 집착이 아내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아내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저는 이 분리가 이혼의 전조라고 판단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속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동료는 이혼을 권유했다. 아내는 혼자 집에 남아 병원 후기를 검색했고 다음 시술 일정을 계획했다. 저는 아내가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고 대화는 완전히 끊겼다. 저는 이 침묵이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확신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상담사 앞에 앉았다. 상담사는 각자의 입장을 들었고 남편은 경제적 파탄과 신뢰 붕괴를 이야기했다. 남편은 적금 해지, 대출, 반복적인 시술 지출을 나열했으며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가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외모에 집착했고 그 결과 가족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정서적 방치와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10년 동안 자신을 외면했고 자신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술에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남편이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는지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눈물만 흘렸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상담사는 관계 회복 가능성을 물었고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럼 10년은 뭐였냐며 울먹였다. 남편은 10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아내는 당신도 나를 믿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저는 이 침묵이 이미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했다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는 이 부부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상담사는 재산 분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은 집을 처분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저는 두 사람이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받아들였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이혼 합의서를 꺼내 아내 앞에 놓았고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재산 분할, 위자료, 향후 연락 금지 조항이 적혀 있었으며 아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두 사람은 각자 펜을 들었으며 한참을 망설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끝이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으며 잉크가 번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도 이름을 적었고 펜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합의서를 상담사에게 건넸고 상담사는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향했다고 느꼈으며 이 결말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상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아내는 택시를 타고 떠났으며 휴대폰을 꺼내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저는 아내가 여전히 시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차를 출발시켰고 아내는 택시 안에서 거울을 보며 얼굴을 만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향했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파괴했다고 판단했으며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